눈앞에 건축물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감각기관은 시각, 소리, 촉각 등의 자극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질감, 햇빛에 반사된 외벽의 빛, 주변의 소음까지 모든 물리적 환경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 경험의 서막을 엽니다. 실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은 우리의 정신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Neuroscience has demonstrated that our physical environment affects how we think, feel, and behave. 이렇듯 공간이 주는 감각 자극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좌우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건축가들은 흔히 공간을 물리적인 구조물로만 여기지만 정작 인간의 두뇌는 그 공간을 쉼없이 감각 정보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건축 디자인의 모든 요소는 곧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며 사용자의 경험은 이 감각 입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축물이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졌는지는 한참 뒤의 문제입니다. 첫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신경활동이 어떻게 촉발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처럼 환경의 물리적 자극은 우리의 의식적 경험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감각적 영향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감각 입력이 들어오면 우리 뇌 속 시각 피질은 즉각적으로 초기 시각 처리를 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뇌는 시야에 들어온 것의 기본 요소를 분해하여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윤곽, 선과 직선, 색상과 명암, 깊이감 등의 정보가 시각 신호의 가장 초보적인 재료로 분석됩니다.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 2장에 있는 문장인 내용은 시각은 초급, 중급, 고급 처리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급 시각 과정은 선분, 방향, 색깔, 명암 대비 깊이의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급 시각 과정이란 사물의 가장 단순한 특징을 뽑아내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 건축물을 볼 때도 먼저 직선 기둥인지 곡선면인지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디인지 기본 도형과 패턴이 파악됩니다. 건축가들이 심혈을 기울인 세밀한 디자인 철학은 이 시점에서는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선적으로 시각적 입력의 원초적 특징에 반응할 뿐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은 자신의 의도한 컨셉이 곧바로 보이리라 믿지만 우리의 뇌는 우선 선과 면, 색채와 대비 같은 원초적 정보부터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고상한 디자인도 뇌에는 우선 하나의 감각 신호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초기 처리를 거쳐 밑그림이 그려지면 뇌는 이제 중간 단계의 시각 처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여러 감각들의 조각들을 하나의 형태로 묶고 배경과 전경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건물의 윤곽을 주변 하늘이나 거리 배경에서 분리하고 흩어진 선들을 연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려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 2장에는 중국 과정을 시야 전체의 정보를 교환하여 배경에서 전경을 분리하고 윤곽선 연결, 형태와 색채의 항등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즉 중기 시각 단계에서는 건물의 형태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벽돌의 붉은색이나 유리창의 파란색 같은 색으로 인지하는 색채 항등성이 형성되고 건물의 이면에 드러난 여러 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됩니다. 건축가의 의도 중 일부가 이때부터 겨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마저도 형태와 색채의 통일성 정도입니다. 전통적 건축 미학에서 사로잡힌 설계자가 우리 건물의 파사드는 맥락과 조화를 이룬다고 자부하더라도 중간 단계의 뇌는 일단 그 건물이 주변과 분리되는 윤곽과 색 패턴을 파악하느라 분주합니다. 이 단계에서 뇌가 오류를 겪으면 우리는 건물의 형태를 착각하거나 어디까지가 건물이고 어디서부터가 배경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디자인이라면 중기 시각 처리 단계에서 명료한 형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뇌가 혼동 없이 공간을 구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난해한 형태나 배경과 뒤섞이는 애매한 경계는 이 과정에서 인지적 부담을 주어 사용자의 뇌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초기, 중기 시각 처리를 통해 감각적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면 이제 고차원적 지각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것은 무엇인가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사물을 지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재인하는 과정입니다. 건물로 치면 저것은 건물이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이 도서관이다, 상점이다와 같은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 2장에는 시각 처리의 고급 과정은 사물의 지각과의 재인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뇌가 대상을 객체로서 파악하고 동시에 기억 속 정보와 대조하여 정체를 알아보는 단계를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 보는 건축물을 대할 때 이전 경험과 대조하여 이 건물은 상당히 현대적인 미술관처럼 생겼는데 와 같은 막연한 지각이 떠오르는 것도 이 단계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각 단계에서차 우리의 뇌는 아직 철저히 과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축가가 부여한 철학적 의미나 사회적 맥락은커녕 우리가 그 공간을 좋게 느끼는지 싫어하는지도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이때 뇌의 작용은 하측두엽 등의 시각적 영역에서 대상의 범주화된 특징을 불러오고 장소와 관련된 정보는 해마 등과 연계됩니다. 건축적으로 보면 양식이나 용도 같은 분류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컨대 이 건물은 고딕 양식 교회처럼 보여 이 공간은 카페 같다와 같은 1차적 분석이죠. 흥미로운 점은 우리 뇌는 대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분류하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 1장에는 뇌는 대상을 지각하여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분류할 뿐이다, 사물과 사건은 이해되지 않고 분류될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 뇌는 대상의 의미를 100% 파악하지 못해도 일단 아는 범주에 끼워 넣는 습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사용자가 내 의도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사실상 사용자의 뇌는 그 복잡한 의도를 해석하기보다 우선 기존 기억에 비춰 분류부터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현대적인 조형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우주선 같네 라며 자신만의 범주에 넣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